So today's lecture name is Namaste 조사될 때마 힌두하게 해줄게. 인도식 영어에 대한 의문론적 고찰. The first thing we have to think about is Hindustani English. What is the Indian English? 한국 사람들이 이 Indian English, Indian accent English를 fully understand 하는 것은 very hard하다. It's almost like impossible. 왜 어려운가? 영어의 자음 대립을 힌디가 어떻게 바라봐서 인식을 하고 그거를 다시 한국 사람이 한국어의 입장에서 봐서 이해가 돼야 우리가 따라를 하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 It is very 번역기 difficult. 두번 돌리고 보는 기분인데요. Yes, it is so difficult. So we have the concept called voice onset time, VOT. 우리가 말을 할 때 이 소리가 나오는 이 타이밍을 재가지고 소리를 구분하는 방식을 쓴다. 성대 진동 개시 시간이 음수다 하면은 입술이 열리기 전부터 성대는 떨고 있었다. 성대를 쓰니까 이 친구들을 유성음이라고 한다. 입술은 열렸는데 이 성대가 떨릴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다. 위에 것처럼 플러스 값이 세다 라는 거는 그 사이에 우리가 뭘 하고 있었겠냐, 공기를 넣고 있었다. 숨소리. 숨소리를 넣고 있는 동안에는 성대가 못 떠니까 값이 크면은 이 공기를 우리가 더 많이 넣었다라는 거고, 값이 제로면은 공기를 안 넣었다는 거고, 그런 식으로 구분을 한다. 또 아까 영어에서는 유성음과 무성음으로 구분을 하기도 한다고 했잖아요. 위에 거가 무성음이고 밑에 게 유성음이면 이론상 VOT 값은 B는 이 수치가 0보다 커서 나와야 되고 B는 유성음이니까 마이너스 값이 나와야 된다. 이론상은 그렇게 나와야겠죠. 영어 원어민의 영어 폐쇄음 VOT 시간을 보면은 무성음이랑 유성음이랑 VOT 값이 전부 딱 다른 게 보이죠. 위에 거는 최소한 100ms 이상인데 밑에 값들은 수십 ms. yes. 근데 분명히 아까 음수 값이 나와야 된다고 했잖아요. 맞지? 유성음이 무성음화가 되어 있네. 이론상 값과 다르다. 그래서 영어에서 우리가 흔히 유성음이라고 말하는 애들은 모음 사이에 위치할 때, 유성음들 사이에 위치할 때는 유성음인데 단어가 시작할 때 부분적으로 무성음이 되는 케이스가 있다. 우리 춤이 영어로 뭐야, 사장님? 댄스. 우리 댄스라고 안 하고 댄스라고 하잖아요. 그렇네요. 두 번째 문제. 무성음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We say pin but spin. We say until but still. 이 무성음이 음절의 앞에 박혀 있을 경우에는 유기음으로 바뀐다. 공기가 들어간다. 그래가지고 영어의 파열음 대립을 약간 고전적으로 무성음과 유성음의 대립이라고 하면은 이게 정확하게 들어맞지를 않는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좀 구분을 하는 방법을 쓰느냐? 포르티스 경음, 좀 더 단단한 음과 레니스 좀 더 부드러운 음, 연음,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한다. 그러면 저거를 우리 한국인들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한국어의 파열음 대립은 이렇게 평음, 경음, 격음 세 가지로 나눠 있었잖아요. 이 파열음들 9개를 전부 VOT 값을 가져왔는데 전부 양수죠. 그럼 전부 무성음이다. 근데 유성음 사이에서 모음들 사이에 있을 때는 어디 값이 혼자 바뀌냐? 나머지는 전부 똑같이 양수 값에 놓여 있는데 비읍이랑 디귿이랑 기역만 값이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었다. 바뀌었다는 거는 무성음이 유성음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우리가 고고학 이렇게 적으면 한국인들은 앞에 고랑 뒤에 고랑 똑같은 고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앞에 나오는 고는 VOT 값이 양수인 무성음 고고, 뒤에 나오는 고는 VOT 값이 음수인 유성음 고다. 그래서 부산이 B가 아니라 P를 썼었던 이유는 요거다. 그래서 강원도가 G를 써서 강원도가 아니라 K를 써서 강원도를 썼었던 이유는 요거다. 생각 없이 한 게 아니었군요. 이 외국인들 서양 학자들 입장에서는
유성음과 무성음의 차이가 있으니까 적을 때 따로 적어줬는데 한국어 화자들은 두 소리를 같은 소리라고 인지하니까 구분을 하지 않는다. 오고곡 할 때 두 고는 다 이런 미친 버튜버. 아들 빨리 넘어가줘요. 오케이. 예사 소리의 경우에만 이런 모음 사이에 등장했을 때 단어 중간에 등장하면은 유성음으로 바뀔 수 있다. 우리 아까 비읍과 피읍을 구분하는 방법. 피읍은 공기가 많이 들어간다고 했잖아. 공기가 많이 들어가면은 VOT 값이 커진다, 작아진다? 커진다. 공기가 들어갈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 시간만큼 값이 커진다. 그러면은 비읍과 피읍을 구분하는 방법은 수치적으로 VOT 값을 측정하면 되겠다. 그렇게 해서 값을 측정한 거의 변화를 보면은 시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젊은 세대로 갈수록 예사 소리와 거센 소리 사이에 VOT 값이 줄고 있다. 줄고 있네요. 그러면은 우리 기억이랑 키읔을 구분을 못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K 그러면은, 컬처가 게이 컬처가 될 수 이게 있고. 까레 주세요 했는데 가래가 나올 수도 있고 문제가 되잖아요. 아니 그러면 두 값이 똑같아지는데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예사 소리의 이 VOT 값과 그 거센 소리의 VOT 값이 크게 차이가 안 나죠. 그럼 사실상 똑같은 소리가 난다. 요즘 현대 한국인은 저 두 소리를 구분을 못 주파수로 하고 있다, 거의. 구분을 한다. 주파수로. 그래서 이 헤르츠 값이 있잖아요. 비읍, 오. 디귿, 기역의 주파수 값을 보면은 피읍, 티귿, 기역에 비해서 주파수가 한 몇십 헤르츠 작네. 작다. 응. 현대 한국인은 가면 갈수록 예사 소리와 거센 소리를 공기의 양으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소리 주파수로 구분한다. 높낮이를 만들어서 구분을 하고 있다. 그래서 예사 소리는 그 자음에 달리는 모음이 저음이고 나머지 경음과 격음은 고음으로 올라가게 돼서 이걸로 추가적으로 우리는 파이어름을 구분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코난의 고난, 가난한 카난이라는 단어를 발음을 해보면은 호랑 호, 가랑 카의 음이 다르다. 오. 한편 힌디어의 파이어름 대립 이제 위에 거는 데바나가리로 적은 거고 밑에 거는 이제 우르두 문자로 적은 거예요. 이렇게 무성음인데 공기가 없는 거, 무성음인데 공기를 많이 넣은 거, 유성음인데 공기가 없는 거, 유성음인데 공기를 넣은 거에서 네 가지로 구분을 한다. 그래서 한국어의 자음을 외국인들이 바라보았을 때 대충 이런 경향성으로 인지를 하게 됩니다. 오. 그래서 영어 사람이 한국어 자음을 들으면은 비읍은 주로 비해주고 B. 쌍비읍을 P가 아니라 B 쪽으로 더 버린다. 쌍비읍을 뒀을 때 그냥 B라고 인식하는 케이스가 많다. 맞아요. 왜냐하면 쌍비읍은 VOT 값이 작은 쪽에 속해요. B가 작은 양수값이 뜨고 한국어 쌍비읍도 작은 양수값이 뜨니까 대충 요게 요거겠지 하고 쌍비읍은 P가 아니라 주로 B 쪽으로 매치를 한다. 그리고 피읍은 주로 P로 갑니다. 한편 더 많은 쪽으로 구분을 해야 되는 인도인들은 한국어 자음을 들으면은 쌍비읍은 이제 첫 번째 그 빠가 사실상 빠랑 거의 같은 소리니까 문제가 그쵸? 없고 파랑 파도 거의 같은 소리니까 문제가 없고 그냥 예사소리 비읍을 어디 쪽에 넣을 건지만 살짝 혼란이 된다. 반대로 한국인이 외국말을 들으면은 이 연음을 들었을 때 예사소리로 갈 수도 있지만 위치에 따라서 된소리 쪽으로 인지하게 되는 케이스겠다. 우리가 버스를 버스라고 말 안 하고 버스라고 하듯이. 그렇죠. 그래서 버스 그럼 쌍비읍인가 하면서 저쪽으로 이동을 한다. 한편 이제 인디아 힌디의 자음을 보면은 빠는 빠에 맞는 것 같고 파는 파에 맞는 것 같아서 문제가 없으면은 나머지 인도인들은 바랑 바를 구분을 하는데 한국인은 그냥 저게 저거겠지 하면서 몰아 넣는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다시 이제 의문론 공부를 했으니까 자 한국인이 이거를 어떤 식으로 이해해야 되는지는 딱 이해를 못했어. 한국인이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이해를 못했겠지만 뭐 어쨌든 인도인이 영어만 이해하면 되잖아요.